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40대 중반 한 직장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현금 1억 2천만 원을 여러 차례 나눠서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세금 문제가 걱정되어 한 번에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넣으면 안전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월요일에 2천만 원, 수요일에 1,800만 원, 금요일에 2,2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걸쳐 총 5번을 나눠서 입금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였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니 최근 입금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국세청에서도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로 나와 달라는 통보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조심스럽게 나눠서 넣었는데 왜 걸렸는지, 정당한 상속 재산인데 왜 세무서까지 가야 하는지 의아해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요즘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은행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이 또 한 번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방식으로 접근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바뀐 새로운 규정들과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안전하게 현금 거래를 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현금 거래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끝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완전히 바뀐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1천만 원만 안 넘으면 괜찮겠다거나 나눠서 넣으면 안전하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을 보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루 기준 현금 거래 신고 기준이 1천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둘째로 한 달 누적 현금 거래가 3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세무서에 통보됩니다. 셋째로 AI 시스템이 개인별 거래 패턴을 학습해서 평소와 다른 거래를 즉시 감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입니다. 예전에는 각 은행별로 따로 관리했지만 이제는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통합 집계됩니다. A은행에서 500만 원, B은행에서 400만 원을 입금해도 시스템이 즉시 합산해서 900만 원 거래로 파악합니다. 더 주목할 점은 가족 계좌 연동 감시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가족 계좌로 이체하거나 가족이 대신 입금하면 이것도 의심 거래로 분류됩니다. 내 돈을 내 가족 통장에 넣는 것조차 감시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세무서에서 현금 거래 관련 조사를 받은 사람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도 이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현금 거래 방법들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걸리는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기사항은 규칙적인 분할 입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마다 800만 원씩, 수요일마다 7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입금하는 것입니다. AI 시스템은 이런 규칙성을 즉시 감지합니다. 매주 같은 요일, 비슷한 시간대, 유사한 금액이면 자동으로 의심 거래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은 여러 은행 동시 이용입니다. 분산하면 안전하겠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5개 은행을 돌며 각각 500만 원씩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이제는 모든 은행 거래가 실시간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시스템이 고의적 분산으로 판단해서 즉시 세무서에 통보합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은 가족명의 우회 거래입니다. 내 돈을 아내 계좌에 넣고 아내가 다시 자녀 계좌로 보내고 자녀가 최종 목적지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우회 거래는 이제 가족관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즉시 적발됩니다. 네 번째 금기사항은 현금 인출 후 즉시 타행 입금입니다. A은행에서 현금을 뽑아서 바로 B은행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연관성까지 분석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이런 거래는 의심 거래로 분류됩니다. 다섯 번째 금기사항은 업무시간 회피 거래입니다. 밤늦게 ATM에서 하면 안 걸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심야 시간대, 고액 거래는 더 주의 깊게 모니터링됩니다.
정상 거래라면 굳이 밤에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적발 사례로 보는 위험 신호들,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 입금 실패 케이스입니다. 50대 남성이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이 걱정되어 1천만 원씩 8번에 나눠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간격으로 입금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의심거래로 잡혔고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재산 입금 실패 케이스입니다. 40대 여성이 어머니 상속재산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남편 명의와 자녀 명의 계좌에 나눠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계좌 연동 감시 시스템에 걸려서 오히려 증여세까지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정리 자금 입금 실패 케이스입니다. 60대 자영업자가 20년 운영한 가게를 정리하고 현금 2억 원을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정리 신고, 시점과 현금 입금,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탈세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조심스럽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조심스러운 행동 자체가 의심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안전한 현금 거래를 위한 5가지 원칙.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현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투명성의 원칙입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고액 현금 거래 전에 미리 세무서에 현금 거래, 사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억 원을 다음 주에 입금할 예정이라고 미리 알리면 의심 거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서류 완비의 원칙입니다. 모든 현금 거래에는 반드시 출처 증명 서류를 준비하세요. 상속이면 상속세 신고서, 퇴직금이면 퇴직증명서, 사업정리 자금이면 사업정리 신고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서류가 완비되면 세무서에서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일괄 처리의 원칙입니다. 나눠서 하지 말고 한 번에 하세요. 1억 원이면 1억 원을 한 번에 입금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누는 것 자체가 회피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기한 준수의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왜 이제야 입금하는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전문가 상담의 원칙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3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전문가 도움 없이는 위험합니다. 상담 비용을 아끼다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 미리 투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국세청 연락이 왔을 때 골든타임 대응법. 그래도 만약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첫 72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는 즉시 기록하기입니다. 첫 24시간 이내에 국세청 연락을 받으면 즉시 연락 시간과 담당자 이름, 문의 내용과 요청 사항, 제출 기한과 방법, 추가 연락 예정일을 기록하세요. 2단계는 전문가 상담입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세무사를 찾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일반 세무사가 아니라 현금 거래 전문 세무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전문가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이때 있는 것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없는 서류를 억지로 만들거나 과도하게 제출하면 오히려 의심만 커집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전화로 즉석에서 답변하기, 혼자서 세무서 방문하기, 급하게 세금부터 내려고 하기입니다. 2025년 현금 거래 실전 가이드. 마지막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현금 거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은 계획 수립의 달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모든 현금 거래를 미리 정리하세요. 상속, 증여, 사업 정리, 부동산 거래 등 모든 계획을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정하세요. 2월과 3월은 서류 준비의 달입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특히 은행 거래 내역, 소득 증빙, 재산 증빙 등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실행의 달입니다.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실행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계획을 바꾸면 일관성이 떨어져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은 정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현금 거래를 정리하고 다음 해 세무 신고를 준비하세요. 이때 빠뜨린 거래가 있으면 즉시 보완하세요. 마무리.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하나 걱정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은 간단합니다.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준비하고 투명하게, 전문가와 함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무 당국도 정당한 거래를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법적인 거래와 구별하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거래임을 분명히 보여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이미 현금 거래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대부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무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것은 우리 경제가 투명해지는 과정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할 일입니다. 정당한 거래를 하는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